일본의 활을 처음 보면 대부분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크지? 왜 아래는 짧고 위는 이렇게 길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꽤 그럴듯하게 들리는 설명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설명들이 왜 그럴듯하게 들리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오해인지를 역사 기록과 고고학적인 유물, 그리고 기술의 흐름을 통해 차분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설명을 많이 듣습니다. 첫째, 일본은 고온다습한 기후이기 때문에 여러 재료를 붙이는 합성궁으로 발전하지 못했고, 대신 활의 크기를 키워 위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는 설명입니다. 둘째, 일본 활의 아래는 짧고 위는 긴 이른바 다나장상의 형태를 가지는 이유는 말을 타고 활을 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이 두 가지 설명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설명들이 완전히 엉뚱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접착제의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고, 이는 합성궁 제작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또 태평양 연안의 고온다습한 지역에서 장궁 형태의 활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경우 역시 활의 아랫부분이 짧으면 동작이 비교적 편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들은 완전히 틀렸다라고 느끼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먼저 일본 활의 가장 오래된 형태인 마루케유미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루키우미는 원목을 깎아 만들어진 단일 재료의 활로 지역에 따라 형태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어디서나 발견되는 원시적 형태의 활입니다. 일본에서는 주로 마유미, 즉 참빗살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루키우미는 시기에 따라 A형, B형, C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마루키우미 A형은 기원전 14,800년부터 기원전 300년까지의 조몬 시대에 해당합니다. 크기는 다양하지만 50에서 120cm의 단궁의 형태는 대체로 상하대칭에 가까우며 120에서 180cm의 장궁의 경우에는 활의 아랫장이 비교적 짧은 다나장상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루키우미 B형은 기원전 300년부터 기원 후 300년까지의 야요이 시대 활입니다. 외형적 형태는 A형과 비슷하지만 길이가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형태는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 중인 가스타스키문 청동기 탁자에서도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3세기경 일본인들의 생활 양상을 기록한 중국 고문헌인 삼국지 위지 동의전 외인조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 외인조에는 목궁 다나 장상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활의 아랫장은 짧고 윗장은 길다라는 뜻으로 당시 일본에는 이러한 형태의 활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루키우미 C형은 3세기 중반부터 7세기 말까지 유행했던 활로 이전보다 훨씬 극단적인 비대칭을 띠며 오칠이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루키우미 C형이 오늘날 일본 활 계보의 직접적인 시조로 평가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활이 일본보다 1에서 2세기 앞서 한반도의 창원 다오리 유적과 김해 양동리 유적에서도 발견되며 중국 저장성 화호치아오 유적에서는 무려 기원전 5000년에서 6000년대의 유물도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2015년 5월 일본 고고학 제39호에 게재된 원시 화궁의 기원을 발표한 오카야스 미츠히코는 장공류가 중국 남서부에서 대만, 동남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양, 아메리카까지 약 100년에서 300년 단위로 빠르게 확산된 반면 중국 남서부에서 한반도 남부와 일본까지 확산에는 5000년 이상 소요된 점에 주목하며 그 배경을 역사적인 국제정세 속에서 해석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 남서부 문화가 한반도로 유입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 1979년 문화의 기원과 일본 민족의 형성에 대해 발표한 오카마사오는 기원전 3세기경 춘추시대의 오나라와 월나라의 멸망으로 인한 유랑민이 한반도 남부를 거쳐 일본으로 흘러들어왔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문화이동을 보다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과 연결해 설명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원시 화궁의 기원을 발표한 오카야스 미치히코는 한반도 남부에서 일본으로 마르키우미 C형이 유입된 배경에 대해 고구려의 백제침공을 언급합니다.
서기 475년 고구려가 백제의 한성을 점령하고 계로왕을 살해함에 따라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었으며, 위기를 느낀 백제는 고구려와 신라에 대항하기 위해 외화 무기 체계를 통합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남부에서 일본으로 마르키움이 시형이 전파되었고, 이에 따라 5에서 7세기경 오칠된 활 유물이 일본에서 대량으로 출토된다고 설명합니다. 일본어의 기원이 내부 자체 발달인지 외부 영향인지는 아직 학술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르키우미는 공통적으로 단일 목재로 만들어졌으며 전반적으로 단화장상의 비대칭 형태를 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후 헤이안 시대에는 사슴 가죽에서 채취한 동물성 접착제인 아교를 사용하여 마르키우미의 바깥에 대나무를 접착한 후세다케유미가 등장하고, 가마쿠라 시대에는 마르키유미 안팎 모두 대나무를 붙인 산마이다치 유미, 무로마치 시대에는 좌우까지도 대나무를 붙인 시오치쿠 유미로 발전합니다. 15세기 말 이후에는 목재로 된 소 대신에 여러 겹의 대나무를 소로 넣고 바깥과 안쪽에 대나무를, 좌우 양쪽에는 한 성에 있는 목재를 붙인 히고유미가 개발됩니다. 히고유미는 에도 시대에 성행하였으며 오늘날 일본 궁에서 사용하는 활의 직접적인 형태가 됩니다. 일본의 활이 큰 이유를 단순히 일본의 고온다습한 기후로만 설명하기보다는 기후와 더불어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또한 일본의 활은 단일 재료의 장궁이 아니라 곡물성 접착제를 사용하여 대나무와 다양한 목재를 적층한 합성궁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활은 왜 단화장상의 비대칭일까요? 삼국지 위지 동이전 웨인조에는 목궁 단화장상 이외에도 기지무음하, 즉 그 땅에는 소와 말이 없다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 3세기 전반까지 일본에는 말이 없거나 말을 이용한 기마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사키 케니치가 기술한 고분 시대의 기마 기술의 적용이라는 논문과 다마이케 아키히로 저자의 말이 움직인 일본사라는 서적을 종합해보면, 일본의 한반도, 특히 고구려 등 대륙에서 말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로 보이며, 6세기 이후에야 물류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마르키우미의 연대와 비교해보면 단화장상의 비대칭 형태의 활이 쓰이던 시기와 일본이 기마 기술을 도입한 시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말을 타고 활을 쏘기 위해 아랫장은 짧고 윗장은 긴 비대칭 형태의 활이 만들어졌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일본활의 비대칭 모양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까지 비대칭의 이유에 대한 명확한 정설은 없습니다. 다만 가설 제한 수준에서 몇 가지 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975년 아사히 신문에 발굴로부터 추론하기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한 민속학자인 카나세키 치요시는 연안 지역의 원시적인 어업 활동을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남서부와 대만 연안의 원주민은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사냥하기 위해 긴 화살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긴 활이 필요했으며 동시에 활의 아랫부분이 짧아졌다고 말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목재의 물성이라는 가설도 함께 제시합니다. 13세기에 그려진 작가 미상의 작품인 헤이지 모노가타리에는 휘어진 활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에도시대 전까지도 양질의 목재 외에 하품의 휘어진 목재로도 활을 만들어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목재는 뿌리에 가까울수록 밀도와 강도가 높고 줄기로 갈수록 밀도와 강도가 낮아집니다. 이러한 목재의 물성으로 인해 활의 힘의 중심이 활의 아랫장에 위치하여 손잡이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추측합니다. 일본활의 비대칭 모양을 기마공수를 위한 구조로 이해하는 관점은 타당해 보이지만, 고고학적인 유물과 기록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해당 관점은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점은 왜 그런 모양이 되었는가라고 묻기보다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장점이 생겼는가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단화장상의 비대칭 구조는 실제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